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이래서 여러 가지 신호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위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고요. 네, 이런 신호등을 보면은 규칙적인 동작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1부는 교통신호등 설계에 대한 그 전기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2부는 교통신호등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코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CPU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에는 CPU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CPU에서 사실은 모든 계산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교통 신호등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코딩을 짜야 되고 우리가 코딩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코딩 작성을 한 다음에 코딩 실행을 하는데 순차 처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차 처리가 어떤 건지 또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딩 작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에도 코딩을 반복 처리하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한반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교통신호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신호등을 먼저 완성했는데요. 시뮬레이션 동작 과정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자, 맨 처음에 빨간색이 들어왔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신호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있다가 노란불이 깜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꺼지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히 초록색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노란색이 깜빡이다가 초록색과 노란색이 꺼지면서 빨간불이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동작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교통신호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을 잠깐 보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짤 부분은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초기화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3회 깜빡인 후 초록불을 끄는 이제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등 만들기 위한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준비물에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이제 LED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 컬러가 있죠. 색깔이 있는데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LED를 하나씩 필요하고요. LED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나씩 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물을 이제 갖추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CPU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이 CPU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중앙 처리 장치인데 어디 있냐면은 요 아두이노 그림 1을 보겠습니다. 그림 1에 보면 요 아두이노 위에 이렇게 기다란 부품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건데 이 부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CPU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두이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코딩을 기억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전력을 이제 외부 회로에다가 넣어주고 또 외부에서 신호를 또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 CPU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기억한다.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실행하고 완료 후에는 또 무한 반복 실행한다. 그 다음에 외부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PC와 이제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이 CPU 안에 시계가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타이머를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서 동작을 필요로 할 때 그 기준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0만 분의 1초까지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칙 연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계산하는 거,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능이 이 안에 CPU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 신호등을 우리가 오늘 만들 건데요.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올 때 보면은 분명히 도로를 한번 건너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교통 신호등,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의 동작을 가만히 관찰을 해 보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순서대로 반복해서 동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등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시간을 지키며 동작한다. 그리고 그 동작은 반복 작동이 돼야 된다. 요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 능력이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 CPU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교통 신호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외부로 이제 전기를 보낼 수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서 그 다리에다가 빨강, 노랑, 초록색 교통 신호등에서 필요하라 하는 이러한 색을 표시할 수 있는 LED를 연결을 해서 교통 신호등을 코딩을 해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CPU 안에는 순서대로 코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코딩을 하면 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작성한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뭐라 그러냐? 순차 처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에는 한번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은 그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이제 무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무한 반복.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기능과 무한히 반복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모든 컴퓨터 CPU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 신호등을 한번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첫 번째, 빨강, 노랑, 초록색 등을 밝게 켜고 꺼야 된다. 적절한 시간에 켜고 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색깔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LED를 해당되는 색의 LED를 저항과 함께 연결해서 쓰고요. 또 이것을 켜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트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3, 12, 11번을 활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신호등이 동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동작이 무한히 반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CPU 내부에 기준 타이머가 3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거 무한반복하는 기능은 CPU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치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에 들어가는 색, 빨강과 노랑과 초록을 달고요. 각각 포트에다가 연결했습니다. 13번, 12번, 11번 포트 4개를 사용을 해서 13번에는 빨강색, 그 다음에 12번에는 노란색, 11번에는 초록색. 이렇게 색깔별로 연결색 색도 선생님이 좀 바꿔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LED의 이제 짧은 다리 쪽에는, 긴 다리 쪽에는 이렇게 디지털 포트를 연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짧은 다리 쪽에다가는 저항을 이렇게 달아서 저항의 끝부분을 이 전원 레일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레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레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저항을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죠. 그런 다음에 요 GND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전기가 포트에서 나온 전기는 모두 GND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노란색도 요 저항을 통해서 GND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초록색도 마찬가지고요. 자, 초록색도 요 저항을 통해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신호등이 지금 이쪽 화면을 오른쪽 화면을 보면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오고요. 그다가 노란색이 깜빡이죠. 노란색이 깜빡인다는 것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모두 꺼지고 다시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코딩으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일단 하드웨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싱커캐드에 들어와서 이제 교통 신호등을 한번 회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필요한 부품, 오늘 필요한 것은 저항 220ohm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가져오고 값을 220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킬로옴을 ohm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3개를 필요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하나가 생겼죠. 다시 컨트롤 V 하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에 들어갈 LED 컬러 빨간색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LED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것은 지금 LED가 아직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밝게 빛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빵판을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을 회전해야 되겠죠. 빵판도 회전해야 되겠죠. 자, 회전할 때는 우리가 이쪽 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요 줌 키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D를 먼저 빨간색부터 위에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지금 교재를 같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래서 LED를 요쯤에 위치시키고요. 빨간색을.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해야 되겠죠. 순서가 신호등 위치대로 해야 되니까. 노란색을 이쯤 중앙에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초록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항을 짧은 다리 쪽에다 놓기로 했죠. 그래서 저항을 짧은 다리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짧은 다리, 초록색의 짧은 다리가 요 줄에 있는 거죠. 자, 요 줄에 있으니까 요 줄에서 저항을 하나를 놓고요. 나머지 다리는 여기 마이너스 레일에다가 바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GND를 여기 GND하고 여기 마이너스 레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항 2개도 회전을 한 다음에 짧은 다리 쪽이니까 여기네요. 이렇게 갖다 놓고요. 노란색을 이렇게 딱 맞춰 놓고 나머지 빨간색 용 저항도 이렇게 한쪽은 GND, 한쪽은 마이너스 짧은 다리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포트를 이용한다 그랬죠? 자, 약간 공간을 더 벌린 다음에요. 자, 13번, 12번, 11번을 우리가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자, 12번 뭘로 연결해야 되나요? 빨간색이 긴 다리. 요 줄이 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칸이니까, 줄이니까 맨 왼쪽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연결색 선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노랑에 연결하고요. 역시 요 같은 줄에 놔야 되겠죠. LED의 긴 다리 쪽에 같은 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색선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 이렇게 해서 11번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재에 있는 것과 확인을 해보면 같지요. 근데 교재에서는 이 검은색 선을 이렇게 직접 안 하고 조금 벌렸네요. 그렇게 같이 수정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휴지통이 있는데 부품을 연결색 선을 선택을 눌러서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더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됐다는 그런 표시인데요. 이때 이제 휴지통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재처럼 GND를 겹치지 않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요쯤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재의 것과 똑같은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 LED 간격이 조금 노란색하고 좁혀졌는데 뭐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회로 제작을 하는 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직접 싱커캐드에 들어가서 클래스룸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본인 아이디를 입력시켜서 본인 방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 일일이 온라인 교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교통신호등 일부 회로 설계 부분 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